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있어서 2020년의 화두라고 하면은 단연 연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이제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한 7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때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맞이격이 55년생이신데 이분들이 2020년에 65세가 되십니다. 65세 하면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기도 하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베이비붐의 대표격이 되시는 게 이제 58년 개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58년 개띠도 2020년에 62세가 됩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또 수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기초연금이 됐던 국민연금이 됐던 이것만 가지고는 노후 준비를 하기가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들을 대폭 강화하는 이제 세제 개혁안들을 내놓고 그게 2019년 연말에 또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2020년부터 또 시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50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크게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점 콕 찍어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워밍업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다음 중 연금 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연금저축, 2번 연금보험, 3번 개인형 퇴직연금. 3번이요. 가르쳐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연금 계좌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이제 직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매년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연금 상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이제 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연금 저축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 말보다는 이제 IRP라는 말들로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요거 두 개가 해당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늘어나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긴 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 계좌라고 하면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이야기한다. 요 두 가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또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콕 집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300만원, 2번 400만원, 3번 700만원, 4번 900만원. 3번이요. 전에 700 아니었나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게 자꾸 바뀌어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답은 상품 종류, 소득 크기,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객관식 아니에요? 그건 내 맘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금 계좌라고 하지 않고 연금 저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으시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이제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분들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은 400 또는 소득에 따라서 300 정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연금저축에 제가 IRP 계좌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제 700만 원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다. 하여튼 700만 원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같은 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에 더하기 200만 원 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예외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어떤 분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소득이 1억 원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시는 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세액공제를 200만 원 더 받으려면 50세 이상 거주자여야 되고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보다 작아야 되고요.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이하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만 가입하신 분 같으면 200만 원을 더 받으니까 최대 400만 원 받을 수 있었으니까 더하기 200만 원 하면 50대인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IRP까지 추가로 활용을 하시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까지냐?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에다가 세액공제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세액공제율 이것도 좀 복잡한 게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요. 소득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작으신 분들은 자기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6.5%를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는 거죠. 이보다 소득이 좀 많으신 분 같으면 자기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3.2%를 공제를 받습니다. 복잡해요. 당연히 복잡하죠. 이거 공부하다 보면 숫자가 많이 들어가면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하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50세 이상인 분이 연금 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저축한다 라고 했을 때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일단 이 표 보시면서 뭘 보시면 되냐면 자기 소득을 한번 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900만 원을 저축하면 900만 원을 전부 다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이 16.5%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 저축하고 148만 5천 원. 물론 소득이 적으셔서 900만 원 저축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으면 부부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 중심으로 먼저 저축 금액을 한도를 채우시면 조금 더 많은 세액공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이신 분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이신 분들은 900만 원을 다 공제는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9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118만 8천 원 정도 최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900만 원을 저축하고 118만 원을 돌려받는 거면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는 거니까 세액공제율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하시는 분, 종합소득 1억 원 넘거나 급여소득이 1억 2천만 원 넘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율도 13.2%이기 때문에 92만 4천 원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환급 세액이 이 정도라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납부한 세금이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납부한 세금까지만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세제 혜택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50세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럼 최대한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저축 금액을 늘려가지고 노후 자금을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트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행운빨TV 구독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신청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항상 좋으니까 항상 구독하시면 좋습니다.